안녕하세요. 살리는 길이 살 길이다. 독일 PM 전문가 세라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파워 칵테일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오늘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리스토레이트에 들어있는 미네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집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아시는데 미네랄 혹은 무기질에 대해서는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구독 함께 눌러주시면 정기적으로 좋은 건강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미네랄은 인체 내에서 4% 정도 아주 미량 필요하지만 미네랄이 없으면 비타민도 소용이 없게 될 만큼 아주 중요하답니다. 비타민이 없어도 미네랄이 있으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지만요. 미네랄이 없으면 비타민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내 몸에서 미네랄이 충분하지 않으면요. 지금 섭취하고 있는 비타민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 미네랄의 중요함을 확실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또한 미네랄은요. 땀, 소변, 대변을 통해 신체로부터 매일 배출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미네랄 이렇게 망간, 마그네슘, 칼슘, 코발트, 나트륨, 아연, 셀레늄 이런 것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미네랄 한번 볼게요. 미네랄은 우리 인체 내에서 모든 생체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체 내에서 신경 자극의 전달, 근육 수축, 전해질 균형 등 정말 많은 생화학적, 전기적 작용을 담당하는 각종 효소의 생성과 기능에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생명 유지에 필수인 이 미네랄.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데 이 미네랄이 부족하면 정말 많은 질병에 노출이 되죠. 미네랄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모든 조직, 혈액, 세포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정한 산성도인 pH 7.35에서 7.45를 유지시키는 이 산성 약 알칼리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면역력을 갖추도록 돕습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 조직같이 단단한 조직을 구성하는 요소로 주요하게 쓰이고요. 아연, 구리, 망간 등은 연결 조직의 형성에 필수적이에요. 미네랄은 그 밖에도 신체 내에서 많은 중요한 기능을 하는 호르몬, 효소, 비타민 등의 중요 구성 성분이 되고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땔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부족하면 쉽게 살이 찌거나 몸이 너무 다운되고 먹긴 먹는데 헛헛하고 하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비타민과의 차이점은 비타민은 유기화합물이지만 미네랄은 작게 쪼개져 있는 상태인 원소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약 25개의 원소가 현재 인간에게 필수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4% 정도 아주 소량 필요하지만 이 미네랄이 없으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비타민과 호르몬들이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네랄은 신체 내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나 음식물과 호흡을 통해 들어오는 각종 외부 독소인 금속, 매연, 환경 호르몬 등을 해독해요. 우리가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비누, 세제, 오만 데서 환경 호르몬들을 접하게 되고요. 숨만 쉬어도 초미세먼지며 또 오염된 공기, 배기가스, 또 황사 등등으로 우리는 숨만 쉬어도 많은 독소와 접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독소를 내보내는데 필수적인 게 바로 이 미네랄입니다.
우리 몸에 미네랄이 한 가지라도 없거나 부족하게 되면 이 독성 물질에 대한 해독력이 떨어져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은 당연히 약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미네랄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미네랄은 주로 토양에 존재하며 그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에 흡수되어요. 동물은 또 그 식물을 통해 미네랄을 얻게 되고 인간은 이런 동식물을 함께 섭취함으로써 미네랄을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물과 소금을 통해서도 미네랄을 공급받을 수 있죠.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좋은 소금 찾기가 사실 또 어려워요. 미네랄 소금을 먹어야 하는데 그 NaCl이라고 해서 화학적인 소금, 인공 소금으로 저렴한 조미료처럼 쓰이는 맛소금이라든지 꽃소금, 이렇게 정제된 소금들은요,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지 않고 짠맛이 나는 나트륨 위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섭취해야 될 소금은요, 정제된 인공 소금이 아니라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정수기 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역삼투압 방식이나 여러 필터에 걸러지게 됨으로 인해서 미네랄이 없는 물을 저희가 많이 먹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현대 사람들은 미네랄이 많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미네랄 결핍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옛날 자료니까 요즘은 3분의 2 정도가 미네랄 결핍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화학 비료의 과다 사용 및 농약의 대량 살포, 심각한 대기 오염 등으로 미생물이 살기 힘든 토양으로 지금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이런 토양에서 식물이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래서 좋은 영양소 흡수가 힘들어지게 되고 그 결과 저희가 먹는 음식물의 재료인 곡물과 채소에는 미네랄이 턱없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네랄이 걸러진 정수물로 주로 섭취하고 또 대기오염, 토양오염, 바다오염으로 좋은 미네랄을 섭취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토양이 황폐하는 결국 동물도 미네랄이 부족하고 식물도 부족하고 인간도 부족한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철분 섭취를 위해 1950년대에는 사과 2알이면 충분했지만 현대에는 사과 13개 이상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1900년대 자료니까 지금은 26알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양을 하루에 먹을 수도 없고 또 먹는다고 해도 흡수도 잘 되지 않는 게 문제이고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요즘 즐겨 먹는 게 바로 뭐죠? 바로 인스턴트, 가공식품, 유전자 조작식품, 또 외식 자주 하시죠? 또 배달식품 많이 시켜 드시죠? 이런 것으로 인하여 각종 해독을 위해서 효소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트에 가면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는 진열대, 가공식품들이 진열이 되어 있죠? 음료수부터 해서 거의 매일 이런 반찬들을 하루에 한 끼 정도 먹는다.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조미료, 착색류, 산화방지제, 색소 유지제, 살균제, 감미료, 또 팽창제, 소포제,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몸에서 독소로 작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독을 위해서 효소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또 그 효소가 작동을 하려면 뭐가 유실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미네랄이 더 많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성 체질이 점점 되는 겁니다. 산성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서 내 몸이 혈액이 점점 산성화 되다 보니까 산성, 알칼리성, 그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뼈에 있는 미네랄이
또 유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체에서는 미네랄 결핍이 더욱 가중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미네랄의 결핍은 결국 질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 미네랄이란 세포의 구성 요소이며 여러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영양소로 체내 4%, 아주 조금 필요하지만요. 조금이라도 부족하면요. 900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각종 효소와 비타민의 활성에 관여하는 이 호르몬 조절과 또 노폐물을 배설하고 해독하는 신진대사 작용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게 이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미네랄이 잘 채워졌을 때 우리는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영양학은 분자교정의학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분자교정의학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제가 건강상담을 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사람이 병들게 되는 것은 체내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분자, 즉 영양소들이 농도가 적정치 않을 때 그것을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가 적절히 균형지게 밸런스가 맞춰지면요. 우리의 병은 저절로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이 바로 분자교정의학의 베이스예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선구자들은 막스 거슨, 아브람 호퍼, 라이너스 폴링 과학자, 이런 분들은 노벨 평화상을 2번이나 수상하신 분이 이 라이너스 폴링 선생님이신데요. 이분들과 관련한 거는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더 많은 자료들과 또 서적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미네랄의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로 성장기 때는 흡수율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 내에서 미네랄이 너무 없을 때는 흡수가 쭉쭉 더 흡수율이 올라가다가 저장량이 충분하면 흡수율이 감소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가 리스토레이트를 몇 포 먹으면 좋은가요? 이런 질문들을 간혹 받거든요. 아동과 청소년기에는 오히려 미네랄 섭취 기준이 더 높아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드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부, 수유부도 태아 성장, 모유 수유에 의한 추가 섭취가 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의 태아 성장에 더 많이 미네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모유를 통해서 또 많이 영양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추가 섭취가 요구된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도표를 보시면 조금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대한민국 성인의 칼슘 하루 권장량은 600mg 정도입니다. 하지만 칼슘은 체내 흡수율이 굉장히 낮은 지용성이기도 하고요. 워낙 흡수가 잘 안 되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1일 1000m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는데 이것은 한 300mg 정도밖에 흡수가 되지 않고 나머지는 배출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성장기 어린이, 임산부, 폐경후 여성, 그리고 노인은 1일 1500mg 이상의 칼슘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임산부도 조금 더 필요하고 노인, 갱년기 여성은 유독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미네랄 양을 섭취를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성장기 청소년들의 경우는요, 더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효율적인 보충 방법은 음식으로 뭐 멸치, 우유 이런 거로는 사실은 이 충당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칼슘 영양제들을 복용을 하시는데요. 칼슘제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칼슘제와 함께 흡수가 잘 되는 영양소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이 2대1 비율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비타민 D의 도움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게 바로 제가 소개하고 있는 리스토레이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시너지 효과가 나는 배합을 갖고 있다. 아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미네랄의 비밀은요. 이 위에서 분비되는 염산인 이 위산. 위산이 잘 나와야지 미네랄의 흡수와 이용률이 좋아져요. 그래서 나는 너무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위장약을 달고 살거나 툭하면 소화제를 먹고 위산 중화제를 먹고 하시는 분들은 유독 이런 미네랄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리스토레이트 섭취를 정말 더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비타민 C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요. 그래서 아까 전에 비타민이 없어도 미네랄이 대신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만큼 미네랄이 정말 중요하지만 또 비타민 C 없이도 미네랄의 흡수가 또 잘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파워 칵테일과 리스토레이트 이 최소로 이 두 가지만큼은 꼭 드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그런데 비타민 D도 역시니 요 리스토레이트 안에 함께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네랄은 유리 형태, 이렇게 돌아다니는 형태에 있거나 단백질에 결합한 상태로 혈액에 이동이 되고요. 또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도 어떤 특정 단백질과 다시 결합한 형태로 들어가요. 존재해 있어요. 그래서 리스토레이트를 단백질과 같이 저녁 때 드시면 훨씬 또 좋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꿀팁, 레시피, 자세한 레시피는 저희 독일 BM세라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담이 가능해요. 그리고 주로 쓰이고 남은 것들은 소변을 통해서 또 배설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네랄의 구체적인 기능 한번 짚어볼까요? 미네랄은 일단 칼로리를 제공하지는 않으나 체내 조직을 구성하고 다양한 생리적 대사를 조절해요. 그리고 뼈와 치아의 건강 유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혈액 건강,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그리고 근육 단백질인 미오글로빈의 필수 구성 성분으로 또 이 아연과 구리가 쓰이고요. 또 체내 산소를 운반하고 대사하는 데 또 관여해요. 그리고 혈액을 응고하는 데도 쓰이죠. 그래서 이런 미네랄이 없으면 혈액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체 수분 평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체세포 내에서 전해질로써 이 체내 삼투압의 조절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수분과 함께 체 균형이 깨지면요. 세포가 대사를 못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그리고 알 수 없이 뭘 먹지 않는데도 퉁퉁 붓거나 하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토레이트 미네랄을 잘 섭취하면 몸의 붓기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대사 조절. 나는 너무 살이 안 빠져 하시는 분들 대체적으로 이 미네랄이 균형이 깨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사에도 쓰이고요. 근육을 수축하거나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 뭐죠? 바로 연동에도 또 관여를 하죠. 그래서 너무 장이 컨디션이 좋지 않고 변비가 심했던 분들도 다음날 좀 시원하게 변을 봤다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리스토레이트는 여러 역할들을 해내고요. 또 신경 흥분 전달, 또 신경 안정 역할, 이런 신경과 관련한 여러 정기적인 신호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런 미네랄이 결핍이 부르는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은 바로 면역력의 저하, 만성 피로, 골다공증,
빈혈기, 어지러움, 그리고 우울증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and 관절, 근육통, 골다공증, 불면증, 동맥경화, 고혈압, 빈혈, 손발 저림, 우울증, 변비, 탈모 이런 것들이 바로 미네랄이 부족할 때 올 수 있는데요. 이 리스토레이트의 성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리스토레이트는 미네랄 주스라고 불릴 정도로 미네랄 꼭 필요한 것들이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칼슘, 철분, 마그네슘, 아연, 구리, 망간, 셀레늄, 크롬, and 비타민 D, B1, B2가 지금 업그레이드로 추가가 되어 있죠. 그리고 비타민 D도 기존보다 용량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크롬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미네랄의 여러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리스토레이트는 8가지 미네랄과 비타민 D, 그리고 B1, B2까지 해서 총 11개의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제품을 구매하면 누구나 아실 수 있는 박스 뒷면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할 경우 어떤 일이 생길지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 크롬은 인슐린 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대사에 관여를 하는데요. 크롬이 또 들어있는 식품, 바로 아연과 크롬 그리고 구아바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혈당 균형의 조절에 도움을 주는 C 밸런스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토레이트와 C 밸런스는 특별히 혈당 쪽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지는 레시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컨디션, 또 식이 습관 여러 가지를 저희가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담은 세라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미네랄 영양소에 대한 퀴즈 시간입니다. 어떤 미네랄이 부족했을 때 이런 증상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뼈의 발육 불량, 불면증, 우울증, 근육 수축, 그리고 지구력 부족, 손발 저림. 바로 어떤 영양소의 부족으로 올까요? 맞습니다. 칼슘. 칼슘이 없으면 뼈가 문제가 오죠. 또 잠도 잘 못 잡니다. 자, 2번 근육 수축과 경련, 근육통이 오고요. 신경이 불안정하고 떨리고요. 만성 피로증, 허약해지고요. 골다공증도 오고요. 화를 벌컥벌컥 내게 되고요. 변비가 오고 과민해집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네, 바로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올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마그네슘, 칼슘, 이 영양소가 잘 들어있는 리스토레이트를 드신 분들이 이런 면에서 도움을 받는 거를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자, 3번 아동 성장과 성숙 지연, 거식증, 자폐증, 상처 회복 지연, 만성 설사, 피로, 야맹증, 성기능 저하, 탈모증, 미각과 후각 둔화 이런 것들은 뭐가 부족할 때 올까요? 바로 성장과 관련된 아연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요. 상처가 정말 더디게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아연과 또 상관이 있는 게 질병이라서 제가 언급을 못하겠고요. 그리고 구리가 부족하면요. 빈혈, 관절염, 관절통, 만성 세균 감염, 만성 피로, 고혈압, 고혈당증, 불면증, 정서적 장애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잘 놓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자, 그 외에도 여러 미네랄이 결핍되면 문제들이 옵니다. 망간이 부족하면 동맥경화나 기억력 부족, 시각 청각에 이상이 오고 혈압에도 문제가 오고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다한증,
이 다한증이 망간과 상관이 있군요. 일단 피곤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그 다음 빈혈하면 떠오르는 영양소? 네, 바로 철입니다. 그래서 철이 부족하면 빈혈, 또 잦은 나른한 피곤함, 피부가 창백해지고 탈모도 오고 변비도 오고 신경이 과민해지는 거죠. 그리고 유독 성장 기능이 떨어지고 또 유해산화 스트레스 이게 증가하고 원형 탈모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리고 암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들, 근육이 약화되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들은 정말 중요한 이 셀레늄과 상관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셀레늄이 부족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다음 당뇨하고 떠오르는 거 뭘까요? 바로 크롬입니다. 그래서 혈당, 혈압, 심장병과도 상관이 있는 영양소 크롬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미네랄은 아니지만 약해진 뼈와 근육, 우울증, 염증, 통증, 고혈압, 만성피로, 체중 증가, 천식, 감기와 독감, 감기와 독감과 상관이 있는 게 바로 비타민 D3. 이 비타민 D가 없이는 칼슘과 마그네슘 흡수가 안 됨으로 인해서 뼈에 또 약해지고 또 근육 형성에도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드시면 정말 좋겠죠. 그게 리스토레이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리스토레이트에는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B1과 B2가 또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영양소들이 지금 하는 역할들을 보시면 정말로 영양소를 잘 챙겨 먹어야겠다. 부족하면은 이렇게 많은 힘든 것들이 찾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리스토레이트의 또 주요한 장점은요. 정말로 시너지 효과가 잘 나는 비율로 성분들이 배합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2대1 비율로 흡수될 때 우리 몸에서 가장 잘 흡수되고 잘 쓰여요. 그리고 비타민 D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여러 미네랄들이 정말로 시너지 효과가 잘 나는 비율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용성을 수용하는 놀라운 마이크로솔브 공법 덕분에 우리 몸에 정말 적재적소에 잘 흡수가 된다.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미네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나쁜 미네랄과 좋은 미네랄. 그래서 우리 몸의 인체 내에서 기량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칼슘과 철이 충분하면 납을 밀어내요. 납은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죠. 신경도 손상시키고요. 그리고 이 셀레늄이란 좋은 미네랄은 수은이나 비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또 수은은 만성 피로증도 오게 하고 학습 능력을 저하시켜요. 또 실제로 납이나 이런 수은들은 우리 몸에 특히 뇌에 손상을 줘요. 신경을 손상시켜서 뭔가 폭력적이고 난폭해지기도 하는 것들이 이런 중금속과도 상관이 있는데요. 생선회에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이 수은, 어머 저 생선 안 좋아하는데요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몸의 수은 수치가 은근히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 청량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액상과당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적은 용량이긴 하지만 수은에 오염이 된다고 WHO에서도 발표가 되고 있고요. 납은 내 몸에 납이 있다고요 하시는데 지금 초미세먼지 이런 공기 중에서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또 립스틱이나 또 화장품, 페인트, 인쇄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 납이 우리 몸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이런 카드뮴, 비소 이런 것들 다 우리 아이들의 장난감에 목재라고 해서 플라스틱이 아니라서 좋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색상이 있는 나무 장난감들 그런 데서도 이런 비소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장난감에 중금속이 있다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듣고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도 미네랄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연이 카드뮴과 비소 같은 중금속들을 밀어낸다. 그래서 이런 미네랄이 충분하고 또 미네랄만 있어서는 아니 되고요. 사실은 좋은 식이섬유나 또 비타민C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들어오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왜 미네랄을 먹어야 하는가? 이 미네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근데 주요 핵심 키워드는요. 이 미네랄이 우리 몸의 전체 해독의 핵심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염증을 케어하는 그 활성산소를 낮춰주는 효소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SOD 효소를 작동시키는 아연구리 망간, 카탈라제를 스위치를 키는 철,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의 스위치를 키는 셀레늄,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있는 이 남아있는 3차 활성산소들을 이제 나머지 셀레늄부터 해서 비타민 A, C, E, B군 파이토케미컬들이 함께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항산화의 키워드, 해독의 키워드가 바로 미네랄이다. 미네랄을 꼭 드셔야겠죠. 그런데 가끔 이제 제품 뒷면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몇 분이 어머, 여기 우유가 들어있네요. 저는 우유를 못 먹는데요. 하시면서 문의를 주셔서 제가 이게 우유가 정말 들어있나 해서 궁금해가지고 원어로 된 외국 사이트를 검색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오번역이지 않을까. 밀크 칼슘, 우유 함유 이렇게 써있긴 하나요? 현재 지금 그 원어로는요. 칼슘 락테이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락토스라는 단어랑 비슷해서 우유라고 해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원어를 봤을 때는요. 젖산칼슘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고 요거는 본사에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유보다는 그냥 탄산칼슘과 젖산칼슘으로 보는 게 더 맞다.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적인 게 요즘 뉴 버전으로 나오는 제품 뒷면에 보면요. 칼륨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게 구연산 칼륨이 또 추가됐어요. 너무 미량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표기를 하지 않았다가 요즘에 나오는 리스토레이트에는 구연산 칼륨 해가지고 몸의 전해질 밸런스를 맞추는데 꼭 필요하거든요. 사실 나트륨도 일정 필요하고요. 그래서 체액의 균형 밸런스, 전해질 밸런스를 맞추는데 여러 미량 원소들이 지금 잘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네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고요. 분자 교정 의학이 추구하는 균형을 위해서는 영양소를 채우는 것만큼 뭔가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바로 과도한 스트레스, 음주, 흡연 등 여러 잘못된 이 생활 습관이 이어지면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거 다 아시죠? 꾸준한 운동 그리고 균형 잡힌 식습관 그다음에 체온 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적어도 나 너무 많은 것을 먹긴 힘들고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 파워 칵테일과 리스토레이트라도 꾸준히 챙겨 드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1월 BA 프로모션이 진행 중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 쿠폰 번호가 필요한 거라서 갤링핏, 콜라겐, 제슈추, 파워리스, IP5 그리고 혈당 수치 균형에 도움이 되는 C 밸런스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주문 도와드리고요.
제가 가방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이 제품이 바로 이 RB5인데요. 목이 아프고 또 콧물이 자꾸 나고 코가 막히고 또 냄새 나고 입냄새 또 구강 면역 이런 거에 또 도움이 되는 스프레이 RB5가 5+1인데요. 가족들 한 명씩 가방에 쏙쏙 넣어주면 좋은 찬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RB5는 꼭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한테 맞는 레시피가 궁금하신 분은 독일 PM 세라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아직 회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시라면 저에게 연락 주시고 적절한 코칭 받으시고 효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액티바이즈의 비밀과 또 먹는 방법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